2학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발해가 어떻게 건국됐고 어떻게 전성기를 맞았으며 그리고 멸망을 했다까지 했어요. 발해가 거란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발해의 영토였던 부분이 우리가 쉽게 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과서의 내용대로 거란의 침입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배우기로 해요. 자, 오늘은 신라가 멸망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신라가 어떻게 위기를 맞고 그리고 어떻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로 바뀌는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게요.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 먼저 제목을 쓰세요. 아니, 교과서가 아니다. 공책에 먼저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라의 역사를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눠요. 신라의 역사가 여러분 굉장히 길거든요.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건국했다. 그 후부터 쭉 이렇게 통일된 이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라의 역사가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눠. 그러면 이 세 부분을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상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저렇게 기억해도 괜찮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볼게요.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자,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가 건국을 했어. 신라가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대. 그리고 첫 번째 단위는 어디까지냐면 통일을 했어.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때 왕이 누구였냐? 삼국통일한 때 왕이 누구였냐? 문무왕이었어요. 문무왕. 그러면은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어디까지가 두 번째로 나누냐면 자, 선생님이 쓸게요. 이때 왕이 누구냐면 해공왕이었어요. 그럼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이때는 여러분 신라가 삼국시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신라를 여러분 첫 번째 신라. 그 다음에 이 두 조각은 어디냐면 통일된 신라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걸 반절로 잘랐냐?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른 거지 누구나 이렇게 자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때 문무왕이 통일을 했어. 그러면 통일된 그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우리 여러분 옛날에 배웠어요. 뉴스페이퍼 신문왕. 그렇지. 신문왕한테 물려줬어. 근데 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의 정책을 착착착착 잘 만들어서 통일신라를 안정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조각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통일신라가 안정되고 왕권도 강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 그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각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상황이 변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라가 발전해서 삼국통일까지 해. 그리고 더 좋아져.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망해가는 부분. 이 세 번째 조각은 여러분 신라가 망해가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강하던 왕권이 여러분 점차 약해져요. 그 이유는 왕 밑에 있던 귀족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진골들이 귀족을 할 수 있죠. 신라는 골품제에 따라서 진골들이 귀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본인들이 하겠다 싸워서 그 과정에 여러분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쓴 해공왕 있죠. 이 사람이 왕인데 해공왕이 즉위를 8살에 해요. 근데 8살에 즉위한 이후에 해공왕을 다른 사람이 피살, 그러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이 세 번째 조각이 150년 정도 되거든요. 20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0 나누기 20 해보세요. 대충 한 명의 왕이 7에서 8년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죽어야 왕이 바뀌어요. 왕이 돌아가시면 그 아들한테 바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7년에서 8년 이렇게 왕이 바뀌었다는 건 이건 정상적으로 왕이 교체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 죽이고
그리고 누군가 죽이고 내가 왕이 됐어.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 또 죽이고 왕이 되는, 이렇게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정치가 안정될 리가 없죠. 여러분,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나라는 망해가고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지죠. 신라는 여러분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때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망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망해가는 부분을 배워야 돼요. 왜 망했냐? 그리고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배울게요.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설명했던, 그냥 말로만 설명했던 이 부분을 필기해 줄게요. 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자, 흔들리는 신라. 여러분, 여기 제목에서 동요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흔들리는, 그 다음에 위에 동요라고 나와 있죠. 동요는 랄랄라 그 동요, 퐁당퐁당 동요, 그런 동요가 아니라, 자, 보세요. 흔들리는 거예요. 동요는 흔들린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흔들리면 무너지죠. 똑같아요. 나라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신라가 흔들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첫 번째, 1번. 왜 무너지냐? 왜 흔들리냐? 자, 아까 말했던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 진골들이 왕을 할 수 있는데, 자, 정상적으로 아들이 하면 좋은데, 그건 상황이 되지 않고 서로 본인이 하겠다. 나도 왕족의 피다. 나도 진골이다. 서로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힘센 사람이 왕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 써줄게요. 화살표 치시고, 아까 8살에 왕에 즉위했는데, 자, 피살당했다고 했죠. 해공왕 피살 이후 그 세 번째, 신라 세 번째 조각, 자, 쓸게요.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됐다. 150년간 20년. 한 명당 7, 8년밖에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죽이고 또 왕을 하고, 누군가 쫓아내고 왕을 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왕이,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신하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까? 백성들 세금 줄여줄 생각할까? 절대 아니죠. 본인들이 누가 왕을 하지? 어디 줄에 붙어야지? 어떤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만 하니까 전혀 나라를 돌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앙에서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여러분 신라의 수도는 경주죠. 경주에서 거기에서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각 지방을 돌볼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신라는 경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 땅이 넓게 있었죠. 신문왕 때는 관리를 파견해서 각 지방에 막 구주, 오소경 이런 거 설치해갖고 각 지방을 탄탄하게 관리를 했는데, 이때는 아무도 지방을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야, 저기 경주에서도 왕을 죽이고 본인이 마음대로 왕을 하는데 나도 한번 왕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럼 여러분, 유명한 반란 2개만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김헌창의 난.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 지방에서도 서로 왕을 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김헌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의 충남 공주 그 지역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 원래. 그러면 이렇게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데 왕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중앙에서는 싸우기만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뭐 자기 아버지가 왕이 못 됐다는 거에서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켰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 그때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로 알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반란 쓸게요. 장보고의 난. 여러분, 장보고는 여러분이 아는 그 장보고 맞아요. 해상왕 장보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장보고가 원래는 신라에서
굉장히 천한 출신,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었죠. 근데 당나라로 건너가서 성공한 군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 군인에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이제 무역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성공한 군인이자 성공한 무역가,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분 산둥반도라는 데에서 아주 큰 절도 짓고, 그리고 우리나라 청해진에서 이 사람이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누가 짱 먹겠어? 청해진에서는 장보고가 짱 먹겠지. 그리고 군대도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 장보고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의 출신이 천안신분이라고 했죠. 골품제에서 절대로 왕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 그래서 자기 딸을 왕족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죠. 왕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장보고 역시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의 난, 지방에서 반란은 실패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를 보여주냐? 자, 이거를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신라가 저렇게까지 통제가 안 되는구나, 저렇게까지 나라가 난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진골귀족들이 여러분 서로 지가 왕을 하겠다, 그리고 지 배만 불리고 지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농민들의 세금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막 무조건 뜯어내고 세금만이 걷고.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 자 쓸게요.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가로 열고 어려운 단어 쓸게요. 교과서에는 안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쓸게. 자, 노급을 부활시켰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선생님이 신라를 세 개로 쪼갰잖아. 자, 세 개로 쪼갰었죠, 아까?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쪼갰었죠. 자, 이 두 번째에 있었던 신문왕이 여러분 노급이라는 걸 없앴어요. 자, 노급은 뭐냐?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옛날에는 쌀을 걷어갔거든요. 그러면 원래 쌀을 걷어가고, 노급은 뭐냐면 하나 더.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관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귀족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오늘 와서 냉장고 청소 좀 해라? 농민들한테. 야, 너 오늘 와서 우리 개 산책 좀 시켜라? 야, 나 이사 가니까 이삿짐 좀 날라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농사도 짓고 쟤네 집 가서 파출부 노릇도 해야 되고 개 산책도 시켜야 되고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신문왕이 이걸 없앴어요. 야, 귀족들 니네가 무슨 왕이야? 왜 농민들을 마음대로 써? 하면서 노급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니네는 쌀만 가져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료전 지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 교과서 앞쪽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때 세 번째, 이 부분 되니까 여러분 왕권이 떨어진 거야. 신문왕 같은 카리스마 있는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말도 안 들어. 왕 말도 안 듣고 이제 지네 마음대로 노급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럼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개 산책도 마음대로 시켜, 농민들한테. 그 다음에 파출부 노릇도 시키고 막 냉장고 청소도 하라고 그러고 와서 우리 집 도배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농민들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쓰기도 하고 자신의 군대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쌀만 주는 것과 쌀만 내는 것과 막 와가지고 냉장고 청소도 하고 개 산책도 시키고 막 도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죽을 맛이겠죠.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쓰세요.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유명한 반란이 여러분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쓸게요. 원종, 애노의 날. 원종과 애노의 날. 자, 원종과 애노의 날.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적고적의 날. 자, 이런 반란이 일어나. 그럼 얘들아 보자. 중앙에서는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지. 그 다음에 지방에서 반란이 일으키지. 농민들도 반란이 일으키지. 완전히 신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는 여러분 농민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은 양반들밖에 없잖아. 그리고 귀족들밖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들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만 기록을 하지 농민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적고적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붉은 바지를 입었대. 적자가 붉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붉은색 바지를 입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나라가 난리가 아니었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되고 하나하나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각해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리고 쟤네 이제 진골 귀족들은 썩었어. 더 이상 쟤네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겠지. 신라는 썩었어. 우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 이 새로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고려를 만들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또 써줄게. 자, 필기할게요. 새로운 세력의 등장. 새로운 세력의 등장. 그럼 여러분, 이 새로운 세력은 총 몇 개냐면 3개예요. 자, 몇 개다? 3개. 그러면 동그라미 그릴게요. 자,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띄엄띄엄 넓게 그리세요. 그러면 자, 이 3개가 다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세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누구냐? 자, 누구냐? 자, 지금부터 쓰자. 생각해봐. 진골들. 여러분, 골품제 옛날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성골, 진골. 자, 여기다 써줄게. 여러분 쓰지 마세요. 성골,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3, 2, 1 뭐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성골은 여러분 이제 없어져서 성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진골이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진골들이 지금은 서로 세력 다툼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누가 이걸 지켜보고 있겠어? 누가 이렇게 한심하게 보고 있겠어? 저거 진골들, 멍청한데, 진골로 태어났다고, 엄마 아빠 진골이라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와서 한다는 일 하고는 신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지. 이걸 누가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냐면, 자,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얘네들이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육두품은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얘들아,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얘보다 공부도 잘해. 그리고 내가 얘보다 잘났어. 그런데 엄마 아빠 진골이라고, 엄마 아빠가 금수저라고, 얘도 금수저로 태어난 거야.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똥멍청이인데, 얘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한테 잘난 척 하는 거야. 여러분, 육두품들은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 육두품들은 저 진골애들 치워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 자, 그러면 쓸게요. 육두품. 그럼 육두품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자, 밑에다, 동그라미 밑에다 써줄게요.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골품제를 비판합니다. 저런 신문제도 좀 치워버리자. 아니, 능력에 따라. 그리고 인재들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건데, 아니, 엄마 아빠 진골이라고 제 능력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저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 망하는 거다. 자, 여러분, 육두품들은 그래서 신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신라에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진골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육두품들이 어디로 많이 떠나냐면, 자, 쓸게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요. 당나라로. 왜냐하면 당나라로 가서 여러분, 당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리고 외국인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과거 시험이 있었어. 그래서 똑똑하면은 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당나라에서도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어. 학문 활동.
본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중에 당나라 유학자 중에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오, 누구나 들어도 아는 이름이야. 막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어.